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이요, 저희 시간에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립니다만 업종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주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도 갑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 우리 경기에 관한 것도 바로 이 반도체 경기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전문가 한 분 모시고요. 하반기 반도체 시황과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화웨이 사태에 대한 이 반도체 업계의 반응도 한번 섞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만 출장 다녀오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먼저 급하게 반도체 업황 들어가기 전에 화웨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화웨이의 반도체 수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 이런 데서 이제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보십니까? 이제 화웨이가 이제 제재 나온 게 5월 10일이니까 5월 달에 이제 서버 디램 가격 공개가 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하락했고요. 실제로 한 10% 정도 4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당연히 가격이 1분기보다 서버 디램이 1분기에 29% 하락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한 20%대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화웨이 공급 못하는 물량을 다른 업체한테 조금은 인하해서 하다 보니까 2분기에 가격 하락폭이 한 30%, 더불어서 3분기에도 이제 한 10%대로 가격 하락이 멈출 줄 알았는데 15%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그래서 화웨이 건 때문에 가격 하락의 골이 좀 더 깊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화웨이가 강했던 뭐 예를 들면 서유럽이든 중남미에서 MS를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후행적인 거고, 이 제품 가격이라는 거는 특히 스팟 시장에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3분기 가격에 좀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정도 되면 그 반도체 가격도, 특별히 D램 가격도 어느 정도는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본 건데 5월 달에 이 화웨이 제재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론의 재고가 좀 늘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다른 업체 쪽에 오파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굉장히 큰 악재가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화웨이 대충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회사는 보시면 소비자 제품이 전체 매출액의 47%를 차지합니다.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이 있고, 그다음에 기지국이 한 42.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 그래서 지금은 가장 미국이 정밀 타격하고 싶은 거는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 장비가 글로벌하게 많이 깔려버리면 뭐 모든 보안 이슈든 뭐든 되게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쪽만 타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제품 다 지금 해당이 되다 보니까 뭐 서버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자료 좀 지금 화웨이 그 이상을 보시면 서버 시장 점유율 6%, 스마트폰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4%입니다. 1분기는 한 17%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가 31% 정도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점이 보면 다 완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나머지 부품이 소용이 없는, 즉 부메랑 효과가 큰 그런 수주 절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 기업들 중에서 제일 지금 바틀렉이 되니까 앞 페이지 한 번만 더 넘어가 보시면 시장에서 지금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화웨이가 부품을 더 달라고는 했지만 저기 뭐 기지국 부품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 중에 보면 저기 코보하고 스카이웍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다 둘 다 미국 회사고 지금 기지국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보통 우리가 파워 앰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멀리 휴대폰이든 기지국 밖으로 송신할 때 쓰는 핵심 부품인데 저 부품을 갑자기 조달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저 부품만 없어도 못 만든다는 거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 서버 CPU를 공급을 안 하면 사실 못 만들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6월 달까지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뭐 화웨이가 부품을 더 달라고는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저 부품들이 공급이 이제 조달이 안 되면 나머지 부품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수주 절벽을 아마
9월부터는 경험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웨이가 이제 나머지 왜냐하면 중국의 일부 완제품 회사들한테 저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상당히 많이 노력한다는 후문은 있긴 그럼 합니다. 오포 비보 같은 데서 그 니네들 갖고 있는 거를 재고를 우리 좀 줘라.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오포 비보는 주지는 않을 거고요. 예. 트랜션 같은 회사, 중국에서 연간 한 8천만 대씩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있는데 그리고 화이트박스 회사들이 중국에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부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뭐 어제 하웨이가 노트북 출시 못한다 부품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가 팍스콘이 이제 공장이 하웨이 라인이 하나 멈췄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참고로 하웨이는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노트북도 만드는데요. 팍스콘이 멈춘 라인은 그 하웨이의 노트북 라인이 멈췄습니다. 네. 하웨이의 스마트폰 라인은 아직도 가동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웨이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60%를 직접 생산하고요. 40%를 이제 EMS랑 ODM 회사한테 맡기고 있는데요. 예. 싱가포르에 있는 그 플렉스트로닉이라는 세계적인 EMS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하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수출 모델이거든요. 예. 그 라인이 지금 스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품 조달 이슈는 분명히 있었는데 예. 어제 이제 노트북 출시에 대해서 우리 부품이 힘들어서 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또 토로를 했고 두 번째 여기서 이 국면에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구글과 더불어서 인텔까지도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중국자 신문을 보고 좀 저희가 어쨌든 번역을 해보니까 예. 인텔이 미국 정부에다가 하웨이는 너무 좋은 첨단 회사인데 예. 왜 못 넣게 하냐 좀 넣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제재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행정명령이 나오니까 당연히 공급은 중단하지만 다시 재개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솔루션이랑 아니면 뭐 저기 부품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또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별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반도체 핵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과 PC, 노트북 쪽에 어떤 이 차질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핵심 부품도 그렇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일단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안드로이드 체제, OS라고 하죠. 네. 근데 이 OS라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네. 어떻게 됩니까? 화웨이의 이런 그 소비자 이 제품 네. 이쪽에는 거의 스톱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OS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중국 시장은 이미 뭐 유튜브도 안 되고요, 예. 지메일도 안 되고, 네. 뭐 우리 어쨌든 그 지도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미 폐쇄적인 그런 생태계를 갖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변경시켜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중국만 놓고 본다면 그 구글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뭐 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수출은 이제 그만하면 이제 못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크리티컬한 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저기 암 나와 있는 쪽 예. 좀 차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이 보시면 암이라는 회사는 인텔의 X86 그 아크텍처처럼 이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100%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예. 사람 말이죠. 그래서 100% 독점하는 회사가 저 설계도를 콜컴한테도 주고 미디어텍한테도 주고 뭐 하이실리콘한테도 줍니다. 예. 근데 저기가 이제 하이실리콘한테 줬던 설계도를 안 주면 예. 하웨이가 나머지 부품들이 아무리 뭐 조달을 하더라도 그래서 핵심이 되는 머리 역할을 하는 CPU가 올드 버전을 쓰면 스마트폰이 잘 돌아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식 스마트폰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도 왜냐하면 하웨이는 지금 애국심이 워낙 발동이 돼서 뭐 중국에서 뭐 해외에서 빠지는 물량 중국에서 팔겠다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부품 조달이 안 되면 그것도 뭐 전혀 뭐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좀 중장기로 보면 저렇게 AP에 대해서 예. 제공이 안 되면 예.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구글 문제도 있지만 암 문제가 더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뭐 편법을 쓸 예. 거라는 뭐 중화권 시각도 있지만 저런 부분은 뭐 저희가 봐도 좀 약간 아직은 좀 유치한 상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자, 그럼 저런 사태를 비롯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어쨌든
하웨이의 주력 제품인 이 스마트폰이 유럽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죠. 뭐 어쨌든 중국 내부 시장에서는 삼성의 그 존재감이라는 거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1, 2위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제가 단기적인 영향, 장기적인 영향을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설명하는 게 좀 말씀을 쭉 하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하웨이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부품 조달된다는 가정하에서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품은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애플은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삼성도 지금 이게 완제품이라는 게 오늘 이 사태가 났으니까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 MS를 높이겠다 해서 바로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품단의 영향이 큰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하웨이 제품을 벌써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OS가 업데이트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서유럽이든 싱가포르든 이런 쪽에서는 하웨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되게 줄이려는 시각들이 리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하웨이가 MS를 늘린 지역이 다 삼성전자의 MS를 뺏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 동유럽, 중남미 뭐 중동 아프리카 다 삼성이 강했던 지역인데 그쪽 시장을 하웨이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뭐 당연히 하웨이 폰에 대한 뭐 굳이 하웨이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서요? 하웨이 제품도 뭐 특히 메이트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갤럭시 시리즈라고 봐야 돼요. 갤럭시 노트와 비슷한 게 메이트 시리즈고요. 갤럭시 S와 비슷한 게 P 시리즈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거의 뭐 900불대 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 시장에서는 삼성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MS가 올라가고 그 신호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 건에서 뭐 어떻게 타협을 할지는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설령 타협이 되더라도 이제는 하웨이 기지국과 하웨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중국 밖 시장에서는 과거 같은 점유율 상승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서 2년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손이 안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번 조치가 예를 들어서 잘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원하는 방향으로 되더라도 하웨이의 그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전쟁 양상이 하루아침에 종결될 가능성도 없고 종결된다 하더라도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갑자기 풀려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휴대폰 쪽에 스마트폰 쪽에 또 한 축이 애플인데요. 애플도 역시 미국 제품이긴 하지만 메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실 중국 소비자들도 뭐 애플 제품을 안 사려고 하는 마음도 이미 5월달 출하량에서도 보였고 작년 12월달 하웨이 CF4 체포할 때부터 중국 시장에서 애플 물량이 많이 줄어서 애플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면 가격 인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팔렸다가 다시 지금 안 팔리는 국면인데요. 뭐 확실한 거는 중국 정부에서도 애플이 안 팔리면 하웨이, 팍스콘의 중국 노동자들이 또 그만큼 또 일감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고 하면 지금 안 사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팍스콘이 이제 공장 자체를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베트남이든 인디아는 이미 팍스콘이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든 아니면 대만도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만 쪽으로도 좀 일부는 라인을 옮기고 뭐 그런 노력들을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 라인을 지금 서버 생산 라인이 구글이 중국에 있는데요. 그쪽을 이미 대만 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이 되면 중국 경제에는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뭐 이게 무슨 갑자기 뚝딱 해서 공장이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문제니까 어쨌든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요.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쓰는 것도 물론 중국에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관세에 영향을 받죠. 관세 이제 뭐 부과 대상이고요. 예. 그래서 뭐 팀쿡이 얘기하기는 우리는 뭐 잘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과 대상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휴대폰이랑 스마트폰은 뭐 정말 조립하는 완제품이라서 예. 생산 설비 구축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립니까? 예, 6개월이면 뚝딱 합니다. 예. 그냥 공장 짓고 SMT 나이만 깔면 끝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하는 이제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예. 뭐 반도체 공장처럼 뭐 1년 이상 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화웨이 사태가 이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휴대폰 완제품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한테는 상당 부분 반사이익을 볼 수 예. 있는 그런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이 이제 통신 장비인데 예. 휴대폰 쪽은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다가 추격자로서의 화웨이를 조금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통신 장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신 장비는 사실 뭐 원래 화웨이 이전에 절대 강자가 있었죠. 예. 에릭슨, 노키아 이 두 회사가 있었고, 예. 근데 화웨이 장비가 에릭슨, 노키아보다는 가격이 한 40% 이상 쌉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사업자가 5G 인프라 투자에 10조 든다면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한 14조에서 15조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캐펙스의 부담이 커질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사실 기지국 장비 뭐 가끔씩 이제 수주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MS도 마켓시어도 5%밖에 안 되지만 예. 5G에 있어서는 또 삼성이 상당히 또 초점을 맞춰서 이쪽에서는 마켓시어를 20% 이상 높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쨌든 화웨이 장비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10조 쓸 거 15조 쓰게 되면 예. 그게 또 부담이 되고 또 화웨이 장비가 안테나 기술이 되게 좋아요. 예. 5G는 또 안테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 군데에서 고주파를 이제 바로바로 송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게 타사 장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키아하고 에릭슨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수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휴대폰이 이미 다 파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웨이의 대체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 5G의 확산 속도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뭐 여신에서 본 것 같은데 버라이전한테 화웨이가 이제 왜냐하면 5G 특허를 화웨이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통신사한테도 특허 소송을 걸 수 있죠. 예를 들면 화웨이 장비 말고 타사 장비를 쓰는 회사한테는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텔코한테 걸 수도 있고 에릭슨, 노키아한테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 뭐 히토류 정도까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걸면 뭐 당연히 텔코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 걸린 장비니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겠죠. 물론 이제 특허 소송을 건다고 해서 갑자기 사용을 못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벌금을 내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그런 게 걸려 있을 때는 전국만 깔 거를 일시적인 특정 지역만 깔고 그런 식으로 투자 속도가 뭐 상당히 완만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닌데 아까 뭐 버라이전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화웨이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글로벌 마켓시어 1등 회사거든요. 통신 장비는. 근데 화웨이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의 1등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뭐 에릭슨, 노키아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수준으로 돼 있던데요.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뭐 굉장히 탁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 그러니까 로컬 시장을 빼고 해외 시장 점유율로만 보면 어느 정도 위상입니까? 사실은 중국 시장, 뭐 해외 시장도 저희가 알기로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뭐 LG 플러스도 있지만 유럽계에서도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웨이가 성장했던 배경은 중국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 기술 원조가 많았어요. 인프라 장비 투자를 아프리카에다 집중적으로 기존 장비를 거의 원조 비슷하게 줬고요. 그러면서 휴대폰도 끼워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3세계에서는 화웨이의 마켓시어는 뭐 거의 4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또 통신 장비 또 서버 뭐 이렇게 분류해서 화웨이 임팩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에서 굳이
하웨이를 콕 찍어서 한 거는 사실 이 통신 인프라, 통신 장비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 미국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 걱정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공교롭게도 미국 텔코 중에서 하웨이 장비 쓰는 회사는 없고요. 일반 기업용으로 이제 하웨이에 일부 라우터나 스위치 이런 네트워킹 장비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웨이를 아주 오래 전부터 정밀 타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이라크 상공에 미군 전투기가 피격을 당해요. 네. 그때 그러니까 9.12 터지기 전에 생겼던 일이고요. 9.11 터지기 전이에요. 예, 3월 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방공 시스템을 누가 구축해 줬나 보니까 역으로 추적하니까 하웨이와 관련된 회사가 구축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의주시를 했는데 이제 점점점 특히 뭐 정부 보조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장비 가격도 노키아 에릭슨보다 싸게 했고 근데 점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에서 또 돈을 또 의미있게 왜냐면 하웨이가 연간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물론 막 높다고 하면 높고 낮다고 하면 낮는 건데 어쨌든 캐시플로우도 되게 좋다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인프라 장비를 깔면 글로벌하게 특히 5G의 네트워크 기술은 뭐 결과적으로는 군수 산업하고 연동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인 원격 지금은 뭐 우리가 주로 뭐 전투기 중심으로 뭐 무인 전투기나 이런 게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미 전투용 로봇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통신 네트워킹 기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웨이에 대해서 인차이나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못 하겠지만 뭐 특히 선진 시장에 하웨이 장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견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체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4에서 5%를 보는데 이 화웨이는 20% 중후반 아닙니까?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분명히 이게 수주 산업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큰 수주가 몇 건 화웨이로 갈 게 삼성전자로 오고 그것은 이제 거래처라는 개념이고 거래처 입장에서 한번 장착한 통신 장비를 바꾸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을 테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삼성은 이제 이 사이클 그리는 거, 반도체처럼 일반 소비자들 보면 모르지만 이 텔코 향은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전사적인 역량을 저는 집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에릭슨 노키아가 마켓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여기에서 뭐 엄청난 뭐 가시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뭐 연간 뭐 사실 스마트폰이 100조면 네트워크 장비는 1.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한 4, 5조 가봤자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산업이라는 게 큰 산업이 있고 통신장비 시장이 화웨이가 1등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작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재무제표에 반영돼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배당으로 줄 정도의 재원이 만들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서버 쪽도 그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서버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하웨이가 이제 인차이나에서만 주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버 중에서도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퍼스케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가 전체 매출액 10%밖에 안 되고요. 그 10%도 전부 다 텐센트 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마존이든 구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서버 쪽은 텐센트에 나갈 하웨이 서버를 중국의 다른 회사, 대표적으로 인스퍼 레노버가 대체를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사이클에 주는 영향은 크지는 않은데 다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서버 디램을 하웨이에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또 재고 조정이 되면서 2분기, 3분기 가격에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라든지 통신 장비 시장에 대한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이 있냐. 요 비즈니스 에어리만 볼 때 그렇게 주로 이제 여쭤봤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걱정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뭐 화웨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뭐 엄청난 매수 규모를 자랑한다.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워낙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벌어진 수급의 공백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이 숫자적인 거 말고 정성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해지면서 화웨이가 실제로 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부품 공급 줄이지 말라고. 이게 뭐 부탁인지 뭐 어떻게 보면 압력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삼성이라든지 그 SK 하이닉스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웨이 향
매출에 대해서. 뭐 일단은 더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뭐 호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완전히 내부적으로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하웨이가 이번에 더 달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부품의 RF 부품, 그다음에 서버 같은 거는 CPU 마켓이요. 뭐 독점하는 회사가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뭐 인텔이 뭐 95%고 AMD가 5%인데 다 미국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하고 싶어도 그 부품이 하웨이가 조달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더 달라고 해도 9월 달에는 그거 이상으로 이제 추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완제품이라는 거, 하웨이 제품은 100% 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만 없어도 나머지 부품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주를 더 달라지만 9월 달에는 수주 절벽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보는 그 시각이라는 게 휴대폰 쪽에 이 반도체라든지 장비,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9월 달까지는 대체는 확보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그 창업자의 딸이 체포되는 그 국면부터 부품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화웨이 쪽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개월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대반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나머지 완제품 회사한테 부품을 조금씩 비싸게 산다는 소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치까지는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이 불가하는 거의 뭐 누머성이고요. 확실한 거는 4개월치까지는 축적한 거는 맞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뭐 생산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왜 플렉스트로닉스랑 이런 라인이 멈췄냐고 질문하면 되는 시장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하웨이 제품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괜히 안 팔리는 해외 시장보다는 중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선택과 집중을 중국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웨이는. 부가가치도 뭐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한테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휴대폰이 안 나간다, 스마트폰이 단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준다. 그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중국 현지화를 해놓지 않습니까? 뭐 시안에도 있고 우시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쨌든 중국 법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인격 자체가. 그러면 이 공장으로부터의 화웨이 향 매출 이런 것들까지도 향후의 미중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비슷한 내용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TSMC도 우리 하웨이랑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일본의 도시바나 이런 데도 뭐 공급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니다, 우리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어쨌든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중국 완제품 회사한테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복잡하죠. 뭐 도시바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회사들도 중국에 공장이 많습니다. 인텔도 대련에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뭐 TSMC도 난징에 공장이 있거든요. 물론 대만 회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가면 나머지 미국 회사한테도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동부분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차피 하웨이에 대한 거는 미국 회사만 현재까지는 뭐 영향을 주는 거는로 국한시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게 미국 부품만 안 줘도 조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품, 나머지 회사들은 굳이 그렇게 간섭을 안 해도 약간 내정 간섭 비슷하게 야 삼성 너도 주지 마 안 해도 뭐 인텔 칩 없고 그다음에 핵심을 잡아버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부속이라고 봐야 돼요. 코버 칩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웨이를 두고 한국 회사들한테 엄청난 압박. 그래서 중국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제2의 사드 사태라든지 이렇게까지 막 발전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굳이 안 해도 코 안 풀고도 이미 저렇게 못 만드는 부품 없어서 못 만드는. 왜냐하면 핵심 부품은 미국이거든요. 우리는 메모리를 공급하는 거고 수백 개의 부품 중에서 일부를 공급하는 거고요. 핵심이 들어가는 뭐 RF든 아니면 뭐 CPU든 이런 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대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웨이 입장에서도. 그래서 굳이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입장을 막 서둘러서 정리하고 뭐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막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막
그 단기간에 막 바꾸고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겠네. 사실은 뭐 메모리보다 더 만들기 힘든 게 CPU지 않습니까? 그리고 RF 부품은 정말 뭐 대량 생산도 아니고 막 절삭하고 깎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대안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대안이 찾으면 이제 압박을 하겠죠. 향후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웨이 정도로만 멈출지 아니면 그 나머지 회사들, IT 베이스의 회사들에게도 미국이 직접적인 무언가를 취할지를 우리가 더 지켜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고려점이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계속 전에도 나왔지만 뭐 우리 CCTV 만드는 회사 아니면 드론 만드는 회사, DJI 같은 이렇게 조금은 군수와 관련된 이런 쪽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군수든 뭐 미래 산업 중에서도 특히 뭐 이런 보안이든 이런 쪽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영기업이다. 국영기업 대표 기업이 칭하유니그룹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BOE 같은 경우에도 뭐 LCD 만들지만 북경시랑 충칭시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범용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는 사실 조금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웨이 스마트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지국 장비나 내적 장비는 정말 이거는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거지만 스마트폰은 컨슈머 제품이거든요. 글쎄, 그게 무슨 미국의 국가 안보와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컨슈머 제품까지 소송을 건 미국 거라. 시장에서도 사실 미미하죠, 아직까지는. 마켓시어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0.3%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캐나다고요, 주로. 북미 쪽 마켓시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삼성전자보다는 중국 업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애플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게 확실해 보이는데 스마트폰 비즈니스 유닛에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올해 사실 왜냐하면 핸드셋 부품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뭐 저희는 원래 한 2억 8천만 대 정도 삼성 스마트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웨이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게 풀리더라도 하웨이 폰에 대한 거부감은 생겼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은 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자료 쓰면서 3억 대 수준까지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2천만 대 정도를 올해 기존보다는 높였고요. 그래서 삼성 IM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애플이 전체 출하량이 16%가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정말 강한 불매가 나오면 애플이 이제 다른 시장을 노리겠죠. 지금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이머징 시장에서 애플은 아마 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아마 가격 인하를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여전히 삼성한테도 애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웨이 빠지면 다 올라가는데 애플의 또 전략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의 삼성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여타 지역에서의 애플이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이랬을 때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사이익이 안 클 수 있죠. 안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뭐 중에 화웨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보다는 미국 쪽의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IT 업체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 조금 회복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웨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시 좀 재고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인벤터리는 지금 재고 수준은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서버 공급하는 회사들 재고 수준은 피크가 6조였거든요. 지금은 4조에서 5조로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줄어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투자를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좀 터진 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하웨이가 서버 시장 점유율이 6.4%지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이고요. 그것도 텐센트에 나가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이제 구글도 직접 이제 자기들이 ODM 회사를 통해서 그 서버를 만드는데요. 뭐 그런 쪽 투자는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대만의 서프라이 체인을 만나보니까 7월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이퍼스케일 서버 발주가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9월에 아마존이 발주가 있기 때문에 회복은 되는데 회복 강도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새로운 인텔의 캐스케이드 CPU를 탑재한 서버에 대한 발주는 시작된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여기에 불참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쪽은 인텔의 신규 CPU를 채택 안 하고 다음 CPU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AMD를 쓰는 데도 있습니까? AMD 쓰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하이퍼스케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텔이 내년에 이제 10나노 제품이 이제 서버 단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두 개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강도 자체는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놀고 있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뭐
뭐 좀 있으면 텐센트까지도 어쨌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회복은 될 건데 문제는 출하량 기준으로는 회복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워낙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느끼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뭐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서버 디램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피크를 쳤을 때 가격 기준으로요. 네. 피크를 쳤을 때보다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주가나 뭐 금리처럼 이렇게 항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낙폭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실 서버 디램은 이제 뭐 디램 체인지가 더 노출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돈을 줘야지 볼 수 있는 네. 서비스고요. 근데 노근창 센터장께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32GB 딤 기준으로 보면 일단 6월까지 30% 빠지면 고점 대비 58.6% 빠집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쪽으로 그리고 가네요. 3분기에도 15% 빠진다고 하니까요. 예. 예, 한 70% 빠진다고 볼 수 있죠. 65% 가까이 빠진다고 보시면 사실은 2016년 2분기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가격이. 예. 그때 예. 가격 밑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용량에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그때 예를 들어서 320GB 서버가 주력이었다면 서버 한 대당 이제는 1TB를 달아도 가격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은 많이 빠져 있죠. 예. 이른바 이제 빗그로스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예, 커져도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코스트는 똑같아지는 그래서 그런 국면이기 더 때문에 많은 이제 고사양 제품 예.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예. 얘기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반도체 경기라는 게 지금은 뭐 빅사이클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빅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되니까 예. 사실 2016년 2분기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2019년 2분이니까 이 사이클만 봐도 3년이잖아요. 이거보다는 원래 사이클이 좀 잘 원래 짧죠? 1년 좋고 1년 나쁘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 이 서버 특히 데이터 센터 때문에 2년 빅사이클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1년 커렉션 사이클이어서 예. 이제 좀 다시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위 사태가 터졌고 그러니까 2년 업사이클에 이제 그 예. 1년 조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이게 터지니까 예전대로 2년 사이클에 2년 하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예. 대부분 다 미국 회사고 예. 그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5G 투자를 또 합니다. 에릭슨, 노키아 장비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장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예. 5G 기지국 깔고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놔두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다시 회복은 한다고 보는데 다만 그 V자가 될 게 상당히 V자. 완만한 U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L자로 한동안 갈 가능성 없습니까? 그거는 5G 투자가 없었다면 예. 모르겠지만 예. SKT가 오늘 저기 유럽에서 상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엣지 컴퓨팅 회사로서 예. 엣지 컴퓨팅이 뭐는가 하면 기지국에 데이터 센터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기지국 깔 때마다 붙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적은 데이터 센터긴 하지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G 투자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릭슨, 그렇죠. 노키아 장비를 선정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예. 삼성 선정한 회사들도 많고 그들이 기지국을 깔 거고 그리고 뭐 도쿄올림픽 때 뭐 계속해서 5G 서비스를 일본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하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5G 상용 서비스를 조기에 올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G 기지국을 깔면 당연히 그 옆에 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이제 그런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예. 투자는 하는데 다만 인텔이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예. 빨리 투자했을 건데 이 친구들이 계속 제품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 이제 캐스케이드 나왔고 내년 뭐 가을 되면 7월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10나노 CPU가 서버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투자는 뭐 그때는 뭐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이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갑자기 뭐 모든 산업이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수요가 확 반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가격이 경기에 따라서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지난 한 2년 동안의 그 가격의 상승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이번 하락의 변동성도 그만큼 더 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하웨이 재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락의 속도와 강도를 더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노근창 센터에 나오시는 날 하필이면 삼성전자 이런 게 많이 빠져요. 아 그래요? 오늘 2% 이상 하락을 제가 합니다만. 뭐숏 아이디어인가 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삼성전자는 지금은 뭐 저희도 고객 만나면 디펜시브 스탁이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정말 이게 고차가 돼서 하웨이라는 회사가 인더스트리에서 사라진다면 그냥 중국에서만 플레이하는 회사가 된다면 뭐 삼성전자한테 최고 수혜주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하웨이가 안 썼습니다. 거의.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 5% 이하입니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거의 그쪽에 있었고 왜냐하면 네. 삼성과는 스마트폰에 부딪혔기 때문에 네.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웨이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하웨이가 정말 스마트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뭐 삼성한테 최고죠.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스마트폰에 더 삼성 반도체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를 썼던 회사들이 보면 다 중국에서 하웨이랑 경쟁했던 오포 비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한테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품 가격 빠지는 게 좀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 없이 시장 점유율 상승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저는 뭐 최근에 주가도 오르긴 했지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집중 삼성전자를 잘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하웨이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사실은. 네. 하웨이가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거기에 잘 맞춰서 마케팅을 아하.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바짝이 이제 다른 거래선으로 또 하웨이에 뭐 쓰던 메모리 제품을 다른 데 팔아도 될 것 같지만 지금의 중국의 분위기는 하웨이 스마트폰을 사거나 아니면 구매를 미루거나 하웨이가 만약에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스마트폰을 못 만들면 수요 자체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네. 있을 정도로 지금 애국심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 자체가 스마트폰이든 데이터 센터든 올해 냉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 영향, 마켓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시점은 조금은 특히 수주 절벽이 이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타임이 9월이기 때문에 네. 9월 정도로 좀 더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조금은 다른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삼성전자 안에 말씀하신 스마트폰 비즈니스와 통신 장비 비즈니스 혹은 가전 비즈니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일부 네. 있기 때문에 그 탄력도가 훨씬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역학 관계상도 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게 네.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핸셋 업체들 핵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투자 판단을 좀 여쭤보죠. 어떻게 해야 뭐 됩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예. 왜냐면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하웨이도 그렇고 뭐 하웨이 때문에 사실 MS를 많이 잃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또 호기를 잡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실적 개선보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이게 해외 시장에서 하웨이가 정말 사라지는 국면이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주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라면 이런 국면이 더 연장이 된다면 뭐가 좋습니까? 장비가 좋습니까? 부품이 좋습니까? 소재가 좋습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에 주로 공급하는 회사와 삼성에만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애플에 공급하고 삼성에 공급하면 좋은 회사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애플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보면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연동됩니다. 네. 뭐 BH다 뭐 이런 그렇겠죠. 회사들이 있고, 네. 근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보면 주로 카메라나 PCB 쪽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애플은 불매 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또 애플도 생산 계획을 보니까 뭐 작년 하반기보다 좀 감소하는 거로 올해 생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 스마트폰에 집중돼 있는 회사들이 훨씬 뭐 실적이나 주가 탄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화웨이 사태와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노근창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 역학관계상 어느 포인트가 지금 기회가 있고 어떤 지점이 훨씬 더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판별력이 좀 고양이 됐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